네, 앞서 브릿지의 턴업 TV를 계속 강조했는데요. 라디오, 유튜브로 ITN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개편입니다. 아침 9시로 이 프로그램이 옮기게 되는데 그때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거 도와주시는 분들 화요일마다 나오시죠. 오늘도 우리은행 허지영 세무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세무사 이러면 주변에서는 온갖 세금 문제들 많이 여쭤보시겠어요. 맞습니다. 지인들은. 네. 네, 이거 세금 이렇게 나는데 내야 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네, 오늘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세금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세금인데 총선 때 이게 핫 이슈였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폐지하자, 또 야당은 아니야 원래 지금 잠깐 유예한 거니까 그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건데 바로 금융투자세거든요. 이게 어떻게 도입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금투세는 그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이 됐습니다. 2020년도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먼저 발표를 했고요. 정기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23년에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투자자들의 반발도 조금 심했고 네. 논란이 있다 보니까 25년 2년을 유예하자라고 네. 여야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5년에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올해 초였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공식 발언을 하면서 다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번 이 코너뿐만 아니라 여러 코너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금융투자세, 금융을 투자해서 이득이나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죠. 네. 네. 금융투자를 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네. 건데요. 금융투자라고 하면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네. 뭐 채권, 펀드 같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에 이제 5천만 원까지 네. 공제를 하고 그 기타 다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에 250만 원까지 공제를 네. 하고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 20%, 네.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로 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예. 여기서 사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국내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를 않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시니까요. 대개는 야당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네. 지켜야지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국 증시가 커지고 있고 금융투자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왜 또 여기에 또 세금을 붙여서 그 의혹을 꺾어라는 이론이 좀 찬반되고 있어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동등한 무게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는 사실은 네. 봅니다. 사실 이게 과세가 확대된다라고 해도 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이제 대주주만 네. 과세를 하고 있죠. 그 코스피 기준으로 금액은 이제 50억 이상, 네. 그다음에 지분율 기준으로는 1% 이상 넘어가는 대주주한테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과세 대상에 들어오는 그 네. 비율 자체가 네. 한 숫자로 보면 15만 명 15만 정도. 명? 네. 5천만 원 이상은 연소득이 계속 있는 분이죠. 그렇죠. 네. 네. 양도 차익이 그 정도 네. 있는 분이 그 정도라고 추산이 되고 비율로 보면 투자자의 1% 정도만 네. 이 과세 대상에 들어온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면은 누군가는 작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1%의 의미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1%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비율이라고 할 수도 네네.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큰 손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폐지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과세 때문에 시장을 빠져나갈까 봐 사실 개미들도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연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내야지라고 하는 시각도 또 있는 거고요. 두 가지 네. 충돌입니다. 근데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일부 아니야? 이렇게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큰 손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서 우리가 서학개미라는 말이 맞아요. 생겨날 정도로 글로벌하게 투자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해외 주식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급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지금은 사실은 국내 주식은 이제 비과세, 네. 해외 주식은 20% 세율로 세금을 거두고 네. 있다 보니까 이게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실은 갖거나 우리나라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그런 매력이 조금 감소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통 증시 연결하면 기관, 외국인 뭐 매도세, 매수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사실은 여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 정부가 4월 11일 날 또 국가재정 성적표를 냈는데 세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수에 대한 얘기로도 조금 걱정들이 있어요. 금투세가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주식이나 금융시장에 투자하시는 국민들이 몇백만 명 늘어났는데 네. 이게 당장 세금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금투세가 사실은 폐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세수 펑크를 이제 피하기는 어려워 네. 보입니다. 제가 좀 수치를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 이제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네. 따르면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25년부터 시행되면 네. 3년 동안 이제 예상되는 세수가 한 4조 원 가량으로 예측이 세금이 4조 된다라고 더 합니다. 거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여기에 대한 이런 그 펑크는 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세수 감소가 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폐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 1%에 해당하는 네. 사람들,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노력하셔서 국민의 합의, 공통된 의견을 좀 끌어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금융투자세 폐지 여러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거래세 얘기도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몇백만 명, 60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본인이 증권거래세 내는 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세수 부족분을 증권거래세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이 그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 아예 세금이 없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아니죠.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거래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그 거래 금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를 세금으로 이제 추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내가 내는 게 없어 보이지만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에 내가 거래만 하면은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네.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손실이 나더라도 내야 되는 사실은 세금이죠.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뭐 세금 있다 이런 과세 대원칙에 네. 위배가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지적으로 그러네요.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득이 아니라 손실인데 세금을 그렇죠. 네. 네. 이건 좀 고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금투세 도입할 때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그 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다른 이제 금융 선진국처럼 그 거래세를 낮추고 네. 실제로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취지로 이제 금투세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마치 예.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피트니스를 다니면서 돈을 냈는데 세금을 내세요라는 거랑 비슷합니다. 물론 뭐 물건을 저희가 서비스나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돈을 냈는데 세금도 내세요 같은 느낌처럼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투세 도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증권거래세를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네. 그 낮춰왔습니다. 네네. 뭐 지난해 0.23%에서 지난해는 0.2%로 인하가 됐었고 네. 올해는 0.1%, 내년에는 더 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애초에 근데 이런 배경에서 금투세 얘기가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흐름을 뒤집어서 금투세를 더 올리겠다라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게 뭐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들으셨다시피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거래하면 무조건 붙는 세금입니다. 이 부분도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참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그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이 찾기 어려운 부분인데 맞습니다. 선진국은 증권거래소가 없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증시가 시작된 게 사실은 늦기 때문에 먼저 시작된 나라들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 뭐 미국, 영국, 뭐 네. 일본, 독일 같은 나라 경우에는 그 거래세가 아예 없습니다. 네. 거래세가 없고 실제로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해서 이익에만 과세를 하고 세금이 있습니다. 붙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진하려고 하는 금투세랑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비슷하네요. 과세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라별로 그 투자 손실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던가 네. 뭐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한 그 이제 맞아요. 감면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뭐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선진국도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금융감독원도 참여하고 있고 정부가 또 얘기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거기에 대한 배당 수익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좀 시장을 건강하게 안정화하자. 호재가 있으면 확 몰렸다가 또 확 빠지고 이러면 시장이 매우 흔들리죠. 이런 것들 차원에서는 금투세를 장기 보유하면 좀 공제해주겠다. 이것도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좀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나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어 맞습니다. 이러면은 대안이 없습니다. 참. 네. 오늘 호지영 세무사 모시고 정치 얘기까지 저희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얘기는 많이 해주셨고 그 외에도 금융상품 많아요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이제 5천만 원 공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네. 그 외 금융상품 투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에 이것도 250만 원을 네. 공제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0%, 뭐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과세를 합니다. 네. 뭐 이외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뭐 사모펀드 그다음에 해외 주식으로 운용되는 펀드, 네. 뭐 그런 것들이 그 여기에 해당을 할 텐데요. 사실 현재 과세 체계 하에는 이런 투자성 상품의 수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네. 이제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이 합쳐진 금융 소득에 대해서 지금은 2천만 원까지는 14%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고 네. 그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는 종합과세 네.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좀 있다라는 분리했으면 거죠. 좋겠다 그런 바람도 많이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실은 이제 분류과세라고 해서 네. 그 20%, 25%의 세율로 내 소득이랑은 관련 없이 네. 따로 이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금융투자 종합과세로 그 세금을 많이 내고 계셨던 분들은 네. 오히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사만 보시고요. 금투세 폐지해야 돼. 아니야, 유지해야 돼.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허지영 세무사가 아주 케이스별로 유불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시고 이 뉴스 또 금융투자세에 대한 입장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은행 허지영 세무사였습니다.